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덕의 김민식입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삶에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살다가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찾아보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저 이시영 역 청아출판사.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요.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나와보니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 던져주는 고난과 시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저자는 출판하려고 집필 중이던 원고를 압수당했어요. 이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가혹한 환경에서 저자를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바바리아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중에 원고를 다시 쓸 때 도움이 되도록 작가는 작은 종이 조각에 수없이 많이 메모를 했다고요.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막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작업은 저자가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찢어진 신발 때문에 발에 심한 종기가 생깁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도 긴 행렬에 끼어서 수용소에서 작업장까지 몇 킬로미터를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어요. 날은 추웠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 순간 저자는 누추한 생활과 연관된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게 될까? 만약 특별 배급으로 소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을 빵과 바꾸어 먹을까? 자, 그러다가 생각을 다른 주제로 돌리기로 했어요. 갑자기 저자는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의 강단에 서 있습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 저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과 문제는 흥미진진한 정신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었던 거죠.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중에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고통이 과거 어떤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찾아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창안한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에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지닌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로고테라피는 이렇게 의미에 중점을 둔 정신치료법인데요. 자, 실제로 로고테라피에서는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환자 스스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고령화 시대에 기나긴 노후와 유대인 수용소의 삶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에는 죽음이 있고요. 기나긴 시간, 육체적 속박이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젊은 시절에 누렸던 육체적 활기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요양원 병동에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고민과 권태의 양극단을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요즘은 고민보다는
권태라는 문제로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권태로 인한 우울증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자동화 과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애석한 것은 많은 사람이 새로 얻게 된 이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기나긴 노후를 맞이하게 된 우리 모두 안고 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저자는 나이 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부러워해야 한다고요. 물론 나이 든 사람에게 미래나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 대신 과거 속 실체, 즉 그들이 이루었던 꿈, 그들이 성취했던 의미들, 그들이 깨달았던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과거에 이루어낸 이 자산들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자고 말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경계심을. 아우슈비츠 이후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히로시마 이후 우리는 무엇이 위험한지 알게 됐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삶의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